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조 4천억 원대 가상자산 입출금을 중단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코인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가 법정에서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입출금 중단 사태 피해자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범행 동기와 함께 법원 보안 검색대를 어떻게 통과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유빈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법 306호 법정에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이모 대표의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사건은 재판 시작 20여 분이 지난 뒤 벌어졌습니다. 방청석에서 50대 남성 A씨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품속에서 20cm 크기의 흉기를 꺼내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E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A씨는 E씨를 찌른 뒤 곧바로 법정 방호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목 부위를 다친 E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해 남성은 범행 직후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는데 하루인베스트 코인 사기 사건의 피해자로 알려졌습니다. 하루인베스트는 지난해 6월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에 대한 출금을 정지시키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회사 경영진은 고객들을 속여 약 1조 4천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일 구속 기소된 E씨는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며 수사 상황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범인이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한 뒤 범행을 해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백유빈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강원도 홍천의 한 저수지에서 부교 설치 작업을 하다 실종된 형제 2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특히 숨진 동생의 아들이 오늘 생일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부교 설치 작업 중 실종된 40대 형제 2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홍천군이 추진하는 둘레길 조성 사업 가운데 부교 구간을 만들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작업할 때 사용하는 폰툰 바지선이 떠내려가자 동생이 이를 붙잡으려다 물에 빠졌고 그 모습을 본 형이 동생을 구하려 뛰어들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에 뛰어드신 분 가라앉으셨고 또 보이지 않으니까 이분도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를 폰트는 잡을 힘들고 하니까 폰트는 여기 떠있는 배를 잡으려고 이쪽으로 가시다가 거의 한 2m 그 바로 전에서 거기서 또 가다가 이렇게 잠기셨어요. 그래. 첫째 날 대대적인 수색에도 실종자를 찾지 못했고 둘째 날인 수요일 일출과 동시에 수색을 벌였지만 이마저도 애를 먹었습니다. 이날 소방당국은 수중에서의 수색을 집중적으로 진행했지만 유속이 빠른 데다 부유물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수색 3시간여 만에 저수지 한가운데서 형을 먼저 발견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한참 뒤 발견된 동생도 형과 마찬가지로 생사를 달리했습니다. 유가족은 구명조끼라도 입혔으면 목숨이라도 건졌을 것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구명조끼 세 사람이 아예 구명조끼를 지급을 하지를 않았어요. 회사에서나. 그리고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나 이런 교육을 안 시켰다는 거예요. 홍천군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습니다. 군에서는 시공사에게 지급은 다 됐지만 안전관리 용품을 설치할 의무는 시공사에게 있었습니다. 그걸 확인 못한 저희도 과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이들이 발견된 수요일이 숨진 동생의 8살 난 아들 생일인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경찰은 안전관리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해당 업체와 홍천군을 상대로 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반 국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초과속으로 운전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운전자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규정속도 70km 국도에서 무려 시속 237km로 내달리기도 했습니다. 김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늦은 밤 오토바이 2대가 찢어질 듯한 굉음을 내며 도로를 질주합니다.
오토바이는 순식간에 시속 190km를 넘겼고 곧바로 나타난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옹벽을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남성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고 뒷좌석에 탑승했던 20대 여성은 숨졌습니다. 오토바이 사망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2021년부터 지난 5월까지 포천시에서 초과속한 오토바이 운전자 12명을 검거했습니다. 포천 아우토반, 이른바 포우토반으로 알려진 47번 국도입니다. 이렇게 버젓이 70km 규정속도 표지판이 붙어있지만 검거된 피의자 중에는 최대 시속 237km까지 달린 운전자도 있었습니다. 피의자들은 오토바이에 전면 번호판이 없어 무인 단속에 걸리지 않는 점을 이용해 시속 200km를 넘나드는 고개 운전을 벌였지만 질주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피의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젊은 날의 추억을 남기기 위해 초과속 장면을 유튜브에 게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보다 효과적인 과속운전 예방을 위해 속도 위반이 많은 장소에 단속 장비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토바이까지 단속이 가능한 구간 방식의 후면 단속 장비를 도입해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검거한 12명 중 9명을 검찰에 넘겼고 나머지 3명도 보강 조사를 거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국내 구리 스크랩을 철 스크랩으로 위장하거나 수출 신고 가격을 낮게 조작해 중국에 밀수출한 업자들이 세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중국 등지에서 구리 수요가 늘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고이윤 기자입니다. 부산세관 직원들이 컨테이너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안에는 구리선이 가득합니다. 이건 구리선이네, 구리선. 화색이라고 하는 상품인가 보다. 이들이 적발한 건 중국으로 밀수출하려 한 구리 스크랩. 이번에 압수된 구리 스크랩입니다. 주로 공사장에서 나온 부산물이나 폐전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적발된 양은 6만 8천 톤, 이 중 5만 5천 톤, 시가 4,500억 원 상당 물량은 수출 신고 가격을 812억 원, 시가보다 5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신고하다 적발됐습니다. 나머지 1만 3천 톤, 시가 1,000억 원 상당은 철 스크랩으로 위장해 밀수출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그 무자료 거래된 물품은 정상 소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물품들을 매집해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차액이 3,700억 원에 달하는데 중국 수입업자에게 환칙이나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 등을 통해 돌려받았습니다. 최근 중국뿐만 아니라 태국, 말레이시아 등지에서 구리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 국내 구리 가격은 최근 킬로그램당 10,000원에 이릅니다. 이번 밀수출에 적발된 고철업체는 8곳에 이르는데 이 중 3개 업체는 중국인이 대표였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제조가 중국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구리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아시다시피 구리는 산업계 전반에 들어가는 원자재입니다. 구리를 기초로 하는 원자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리 수요가 늘어가고 있고,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8개 업체 대표와 직원 등 1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경입니다.